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부적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어제 양시장 나란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 속에 1.3%가량 올랐는데요. 지수가 오르면서 개인들은 역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졌던 긴축 우려, 어제는 일단락되면서 다시 투심을 회복시켰는데요. 그런데 새벽에 뉴욕 증시,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국채금리가 오를 때마다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방 압력받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부적 매매 시그널 오늘은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하채기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장전에 어떤 시장 상황 예측하고 계시는지 전망 전해주시죠. 예,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61선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잠깐 좀 미국 시장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나 아니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S&P 500이 조금 더 밀렸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12,300에서 12,400포인트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영향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변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개파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선물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면은 안등도 제한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흐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일 시장이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포지션, 그리고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혹은 매도세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래도 시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프로그램이었었어요.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가 유입이 돼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만약에 그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가 좀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우선적으로 볼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 자리대예요. 뭐 3,000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3,000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121선 라인대입니다. 이 120선 라인대가
깨지는지 지지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3,100포인트가 저항자리대예요. 3,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3,200선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100포인트 자리대가 좀 저항자리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거래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43포인트 자리대 그리고 그 자리대 넘어야 95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더 큰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을 때 매도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반등 구간에서 좀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필히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전략들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나스닥 시장은 미국의 금리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비교적 낙폭이 크게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반대로 소비주들이나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 증권 쪽이라든가 보험, 금리 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흐름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개파락 출발 이후에 이슈에 의해서 종목의 흐름들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업종별로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보다도 이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무슨 뭐 인맥주 테마라든가 아니면 뭐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쿠팡 상장에 대한 얘기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여전히 뭐 이슈적인 흐름들로 인해서 종목군들에 있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업종군들을 보게 되면 화장품 쪽, 그다음에 콘텐츠라든가 음식료, 유통주들이 그나마 트레이딩 쪽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미국 시장 쪽에 있어서 금융주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은행주들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여전히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성장주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여전히 분할 매수 포인트는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쪽과 화학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수소 쪽에 있어서의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전기차 쪽이죠. 넥소의 생산량을 늘린다는 그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로 늘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대기업 쪽 같은 경우도 친환경차로 다 교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수소 쪽에 있는 관련주들이죠. 뭐 동아화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기업들 부품을 좀 공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DK락 같은 경우도 넥소의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주가는 좀 많이 밀려있던 그런 상황들이니까 DK락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죠.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자동차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프라 쪽까지 같이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JNK 히터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도 수소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중국 쪽의 이제 얘기입니다. 야외가 좀 열리죠. 4,300조 경기 부양책, 그리고 한국 게임 쪽에 있어서 판호 재개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어서의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죠.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좋은 웹젠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 권역짜리 때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61선 자리대 지지를 좀 볼 수 있으니까 뭐 NC소프트라든가 아니면 넥슨 GT, 뭐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실적이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화장품 가격도 인상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KB금융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4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3월 시장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상승했고요. 또 대부분의 업종들도 오름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컨택트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고 또 새롭게 시장에 뜨고 있는 메타버스 테마주들의 흐름도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중국의 양회가 열리고요. 또 내일 예정돼 있는 전인대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시장은 중국 증시의 훈풍으로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간밤에 뉴욕 증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3대 지수 나란히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 가장 크게 기록이 됐는데요. 자, 지금 뉴욕 지수 선물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상황은 어떨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실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9% 하락하면서 82,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와 함께 영업이익 추정치도 상향 조정한 곳도 있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보급형 스마트폰도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3%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 흐름 최근에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전체의 하락과 함께 조정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어제장에서 5% 넘게 올랐었죠. 오늘은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2.4% 하락으로 3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화학 1% 빠지면서 86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1.7% 가까이 빠집니다. 일단 수소 전기차 넥소 수요가 급증하면서 2배가량 증산을 결정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하락으로 2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2.6%가량 빠집니다. 67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1.5% 하락으로 48만 6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1.4% 하락으로 3,038포인트, 코스닥은 1.2% 하락, 91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파란불이고요. 어제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역시 이 시장의 하락 같지 않은 모습이네요. 펄어비스 2.5% 빠지면서 29만 5,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게임주 역시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1.3% 빠지면서 52,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알테오젠이 3%가량 빠집니다. 13만 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1.6% 하락으로 16만 1,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젠 2%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 후에 서서히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시장 하락 같이 하면서 12만 5,8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예상이 됐던 대로 양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들 같이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국내 시장이 그대로 좀 받고 있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열리고 있는 호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1.4% 넘게 빠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 정도 좀 하락하면서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고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상한 소리를 좀 계속해서 좀 시장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는 뭐 부동산에 대한 버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금 투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또 어제는 또 유럽 중앙은행 쪽 위원들이 이제 국채 수익률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 쪽에서도 원달러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상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연결될 때마다 또 방송 출연할 때보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원달러 지수를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한 7전 정도 좀 상승하면서 한 0.62%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상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월 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때 좀 현금 확보를 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 이렇게 조금 밀리고 있지만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때 당시에 현금 확보를 못하신 분들은 어제처럼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은 현금 확보를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장에 이제 막 참여하신 분들,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 주리이신 분들은 특히 현금 확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경험 있으신 분들도 50%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좀 올라올 때 양봉을 그릴 때 현금 확보하자라는 전략들 같이 주셨고요.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시그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가 되겠는데요. 어제 이제 기사가 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여러분께서 기사를 다 통해서 좀 아실 거예요. 3년 전에 좀 인수를 했던 게 이게 지금 가치가 급등을 했다, 급등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아르헨티나의 그 리틀 용어에 대해서 3천억에 좀 투입을 했는데, 이게 샀는데 지금 35조 원의 가치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가 좀 들어갔던 그런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8.19%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거의 상한가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팔라라는 말 있듯이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종목이 좀 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시가 대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들이 좀 가지고 가면서 정리를 어느 구간에서 좀 할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수익을 좀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1선이라든가 60일선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G유플러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고 있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KT 쪽에서는 5G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선곡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참 통신업체들이 이번에 수혜를 좀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에 한번 통신업종들이 또 방어 역할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흔들렸을 때 이제 방어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들만 좀 사고 있고,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 쪽에서도, 내외국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막수권에서의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좀 밀려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좀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리면, 그동안 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과거처럼 통신업종이 경기 방어 여건에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매수를 좀 하시더라도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에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로에서 한 3회에서 5회 정도 맞춰서 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하셨으면 한 목표가는 한 13,250원 또는 13,500원까지도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어제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구간에서의 매매는 조금 부담이 되다, 위험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은 뭐 10% 금방 빠져버리게 돼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오면 뭐 10% 정도는 금방 또 이상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분의 영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종목과는 추세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세선을 쭉 그어가지고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시고 추세선을 계속해서 받치고 올라가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 시스템이 좀 되겠는데 어제 뭐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뉴스가 좀 나왔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좀 급등이 좀 나왔던 상한가가 좀 들어갔던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다 같이 올라갔었어요. 뭐 엔게임도 마찬가지였고 뭐 에스코넷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AI라든가 VR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 OLED 장비 공급 업체로 좀 되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도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신고가, 최고가 갱신했던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추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도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향으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승하고 있지만은 중간에 음봉이 조금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공이라든가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셔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찌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동호팜 투테이블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는 닭고기 원료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가축 계열화 업체로서의 그 양계라든가 그다음에 종란, 부화, 사육,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팜투 플랜트 시스템이죠. 농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그리고 원대 시스템에서 당일 생산에서 당일 출하 그리고 콜드 체인 시스템 냉장 유통 출하를 좀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계열화 사업 본부 중에서 기반 시설 통해서 병아리죠. 그다음에 생계를 생산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생산 시설 통해서 통닭, 육개, 참개, 그다음에 염장육, 부분육, 부산물 닭발이라든가 근이, 염통 등 있고 반미 사료 쪽에서는 독일 과정 중 발생한 우모라든가 내장 등을 사료하는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금리가 요동을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곡물들을 이제 옥수수라든가 대두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사료를 먹는 이런 육개들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면 돼지고기에 같은 육류 중에서 대체를 찾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어제 이제 종가가 3,440원에 좀 마감을 좀 했어요. 그때 3,415원에 좀 매수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저가에 지금 3,415원이 좀 잡혔는데 저가 다시 한번 그때까지 한번 매수 타임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4,000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뭐 테마가 된다거나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4,530원까지는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 부분에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4,530원 돌파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손절 라인은 3,3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동우팜투 테이블이었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3,415원 잡아주셨는데 오늘의 이제 저가입니다. 다시 좀 내려오면은 그때 담아보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양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1.2%가량의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1.1%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빠지니까 역시 또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이 금호석유예요. 자,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주들 굉장히 좀 괜찮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후에 5만 원까지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27만 원까지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이 한 차례 시장 조정 나오면서 크게 밀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WTI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61달러로 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급격하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해도 이제 60불 선에서의 좀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경기 회복에 맞춰서 유가가 한 70불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셰일가스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요번 코로나19 이후에 도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 대부분 인수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메이저 업체들의 유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쉽사리 이제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금호석유 같은 이런 종목들 투자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쭉 이어오다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 5배 정도 이렇게 오는 상황에서 고점권을 박스권으로 이렇게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상승 흐름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가 반등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낸다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반등 정도 나오는 흐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28만 원 부근 여기 이제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한 중심 가격 정도가 한 24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기술적으로는 20일 이평선 24만 원에서 25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일 양봉의 시가를 뭐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라면 분할로 지금부터 접근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 전날 양봉의 시가 부분이었던 28만 원을 29만 원을 손절로 잡으시고요.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단기적인 시세를 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의 추세를 큰 추세를 이제 꺾어내고 다시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오늘은 눌림이 거래량 없이 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저점 매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서현입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효자 종목이었는데,
이 주가 전망 어떤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차트상 추세선을 하나 쭉 그어놨는데요. 이 추세선을 오늘 그은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에 이 추세선을 이제 그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를 잘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 추세를 하단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주가가 이제 많이 밀렸죠. 그리고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가격대에서 굉장히 강하게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이 서현이라는 종목의 시세는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물론 앞에 보시면 거래량 고점에서 돌파하면서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큰 시세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이렇게 받아주고 추세 저항을 이제 벗겨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으로 내려오던 하락 트렌드는 끝났고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종목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대선 테마잖아요.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7월이 임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고점 부분이 앞서 보여드렸던 이 추세,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받았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지금 고점 부근, 그러니까 11,000원 부근이 보시면 횡보할 때 공방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저항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를 바로 돌파할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파하게 된 다음에 아마 윗꼬리를 달고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단타나 스틸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조정이 조금 나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여유 있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부터 해서 이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급등한 부분에 한 중심 가격대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9,600원에서 한 9,500원까지는 여유 있게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대선 때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정도는 또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 테마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이틀 정도 자동차 섹터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었죠. 그것과 함께 이렇게 움직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코스피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상태가 된다든지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저점을 최대한 노리는 게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7월까지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이니까 오른다 생각을 하시고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데요. TS 트릴리온이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어저께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상한가 안착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윗골을 달고 좀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했던 매수 가격 부분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일단 관망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해놨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 기존에 이제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추세의 저항을 벗겨낸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이 만약에 5일선까지 내려온다든지 더 내려온다 하면 그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 이 평단이 높으셔갖고 손실권이시다 하시는 분들이나 어저께 뭐 들어가셔서 좀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 나오는 거 기다리셨다가 이제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다가오면 역시나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서 뭐 엄청나게 큰 대박을 터뜨리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저점 매수에서 시세가 한번 나올 때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뭐 탈모 샴푸, 뭐 탈모 치료 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회사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뭐 그런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한 회사 같은데 충분히 조정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한 2,400원까지 내려와 준다 하면 뭐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하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시장에서 따라붙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TV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해졌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뭐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으로도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도 여러분들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제 대세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이 경쟁력 면에서 글로벌적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좀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광고 쪽으로 지금 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의 수익성도 뭐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그 정고점 부분에서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정고점 돌파, 그러니까 85,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저항권 82,500원, 83,000원 이 저항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요거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 생각에는 한 78,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면 참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뭐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냥 뭐 시세 나버린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72,500원을 입절가로 잡으시고 한번 쭉 계속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종고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지 않는다 하면 앞에 이제 거래량 터질 때 매수세라든지 이 부분이 매도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이 계속 상승을 보고 홀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당연히 매도 물량에 대한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쉬워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양궁사스 이규현이었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0.99%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0.8%까지 낙폭 줄여낸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 역시 개인이 양시장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물량 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좀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다가 조금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좀 그래도 시장이 좋기를 좀 바랬는데 어제 이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녹록지는 않네요. 기다려 볼 것이 상원, 상원의 경기 부양안이 좀 잘 통과가 좀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좀 시간이 좀 남은 관계고, 또 하나 이제 5월 달에 이제 공매도 또 이슈도 있다 보니 이래저래 미리 뭐 자금을 빼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래도 그런저런 영향들이 시장에 조금 미치는 것 같고, 우선 당장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미 상원에서의 2,14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 통과가 된다면 정말 또 강한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하원에서 겨우 통과가 된 모습이라 우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정을 거친 이후에 진행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 첫 단추니까 정말 대규모의 경기 부양안 어찌됐든 진행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은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오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좀 회복은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1% 가까운 양지수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최근에 좀 아이오닉5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대형주들도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수혜주들 찾기가 급해지는 좀 그런 좀 상황들이 연출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우선 좀 상당히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아요. 자, 우선 한온 시스템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게 현대차의 아이오닉5에 그 열 관리 시스템, 한온 시스템에서 만든 열 관리 시스템이 좀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사용을 하게 돼서 굉장히 조금 고열,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배터리가 이제 사용하다 보면 많이 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들어간다는 거, 그에 따른 수혜주에 따른 인식, 그리고 아이오닉5의 판매량 자체가 너무나도 조금 뛰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제가 봐도 참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책 보조금까지 맞춰준다면 그 서민을 위한 전기차 포인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주가의 그 상승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현대차는 이 아이오닉5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계획을 좀 가지는 것 같고요.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이제 처음 출시했던, 특히 국내로 치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좀 판매를 시작했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큰 시장을 열었다. 그로 인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래도 현대차가 저는 100만 원까지는 다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자처럼 액면가가 현재 5,000원이지만 액면가를 100원으로 바꾸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액면가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자주 생기는데 현대차도 그렇고요. 또 현대 기아차 마찬가지고 관련주들의 흐름 관심 있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면 매수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코스맥스예요. 코스맥스가 상당히 조금 많이 오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엔터 쪽이나 화장품 쪽이나 중형주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카지노나 여행이나 이쪽이 지금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포트를 담을 때 대형주 쪽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고 진짜 수도 없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관들 자체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중형주 쪽에서 그간에 가지 못했던, 우리 이제 이력이 있잖아요. 화장품주들, 엔터주들 정말 이전에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을 항상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6년도 때 사드 이후로 중국발 이슈가 굉장히 소진되면서 힘들었었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막 좀 얻어터진,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좀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해서는 완전 좀 바뀌는, 좀 완연한 상승 쪽 분위기를 타는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코스맥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회성 이슈를 제외한다면은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장품 관련주도 다 좋고 코스맥스도 조정식 매수하셔야 되는 그런 조금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요. 뭐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좀 같이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지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들이 코로나 이전의 가격으로 회귀를 한다면 아무래지 같은 경우에도 8만 원대는 가 있어줘야 이제 조금 정상권에 왔구나. 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고민해보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상반기까지 하더라도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을 두고 매수할 수 있는,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닌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윤석열 테마주로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좀 많이 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 테마주들 항상 그렇지만 급등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또 급락적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들이 굉장히 조금 많고 덕성 같은 경우는 같은 이슈로 급등한 이후에도 천천히 한 4개월, 3개월 이상 하락하는 그림이 좀 나오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뭐 N자형 패턴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무나.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보면은 보통 이럴 경우 전고점 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림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을 보고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이슈 자체가 대선 주자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쉽게 또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거고, 뭐 만약에 뭐 대선 이슈가 좀 크게 불거진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급하게 정리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현재 급등한 상황에서 지금 신규 접근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접근으로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랄까? 그래서 오늘 현재 시간으로 본다면 오늘 저점 자체가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저점으로 인식되는 가격이 이 정도 되네요. 한 9,100원 정도 현재 나와주는데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좀 이탈을 하지 않는 가격인 한 9,000원 정도 자리만 지켜준다면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보셔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9,000원 자리에 대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버텨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모를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일양약품이에요. 일양약품이 이제 오늘 정말 많이 밀렸어요. 밀리고 20% 이상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이유는 라도티닙이라고 코로나19 치료제 있어요. 그게 이제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좀 약을 개발하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뭐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임상 3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밀리는 것은 조금 너무한다. 오히려 조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내일부터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하락에 따른 또 특히나 뭐 요즘 보시면 HLB 같은 경우도 과도한 하락에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반등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양약품도 이 HLB처럼의 흐름을 같이 판단해 보신다면은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을 보시되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비중이 작다면 좀 더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일양약품까지 종목 시그널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한 1, 2주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인데, YG엔터를 가지고 나왔어요. YG엔터 같은 경우가 주가 바닥에서 지금 상승을 좀 주는 타임이기도 하고, 그 엔터주들 흐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이 엔터주들이 현재 구간대에서 상승을 할 경우에 전고점은 물론이고 최전 고점까지 올려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SM도 좋고 뭐 JYP도 좋지만은 YG엔터가 수급적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쉽게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적 분위기 타면서 한 55,000원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55,000원 잡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굳이 말씀을 좀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에서 3% 많으면 5% 수익이 나시면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이동하시면 좋지 않겠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서주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YG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그래도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0.7% 내외에서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대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좀 양봉으로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